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된 역사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련의 삼국유사입니다. 요사에 제가 꽂혀있는 책의 유혹에서 또 한 편 골랐습니다.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자꾸 읽고 싶어져요. 이 책의 유혹은 하늘연못이라는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출간한 책입니다. 출간 연도를 확인하려고 책을 이리저리 앞뒤로 다 찾아봐도 연도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읽어드릴 텍스트는 두 분의 텍스트를 좀 섞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송재학 님이 펼쳐놓으신 삼국유사에 대한 예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의 제목을 적어보니 스스로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문득 뒤돌아보니 벌써 50을 훌쩍 넘어버린 생물학적 연령이 슬픔의 무게를 더한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노파심이 나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고전을 택하도록 했나 보다. 더욱이 여린 뼈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모호한 것들을 말해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곰곰 따지면 내 독서 이력은 고전 중심이 아니었다. 한없는 잡식성이 나를 시인으로 키웠겠지만 고교 시절 나는 오스카 와일드와 보들레르, 랭보를 먼저 읽었다. 아니다. 실은 포르노 잡지도 보았고 와룡생 무협 소설의 열렬한 팬이었고 데카메론의 어떤 페이지를 외다시피 하였다. 물론 당당한 변명도 준비되어 있다. 한쪽 분야만 읽는 독서란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논리는 나의 변명 이전에 이미 무수한 석학들이 닳고 닳도록 써먹은 하지만 너무나 절실한 충고이다. 데카메론을 읽지 않은 사람의 죄와 벌이란 아마도 오독과 편협 투성이리라. 논어가 아무리 뛰어난 경서라 하지만 논어만 읽고 논어의 가치관만으로 인간 만사를 들여다보면 삶은 그야말로 딱딱해지리라. 위험해지리라. 한 단어 덧붙여 봅니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금서의 울타리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자기 모순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내 잡식성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는 않겠다. 누구나 자신만의 편애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하는 것이다.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야말로 책을 한 권도 정독하지 못한 사람의 우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고전이라 불려지는 책을 한 권만 정독한다면 그 정독에 이어지는 진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책을 선택하려는 지침이 된다. 책 한 권에는 반드시 그러한 나침판이 숨어 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면 자신의 독서 목록이 생기는 것이다. 그 목록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목록은 개인별로 달라서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목록의 컬러가 있어야 하고 그 목록은 또한 두꺼워야 한다. 그 목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므로. 하지만 단 한 권만 억지로 권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주저없이 삼국유사를 기꺼이 손들어 주고 싶다. 수백 년 전 한 스님이 쓴 이 책은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재미와 신화적 매력도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책 중 엄지손가락에 올려놓는 이유이다. 또한 이 책이 가진 현장성을 지나칠 수 없다. 어떤 시인이 삼국유사의 답사 기행을 책으로 엮어낼 수 있을 만큼 이 책 삼국유사는 아직도 현실에서 유용한 것이다. 이 책을 정독하고 이 책의 현장을 찾아서 중세의 생각과 당대의 생각을 비교해 본다면 젊은 사람의 세상 읽기는 편견을 완전히 벗어날 뿐 아니라 삶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삶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깊어질 것이다. 대학 다니던 시절 삼국유사를 가방에 품고 경주 지역을 떠돌던 친구들의 방랑이란 정말 아름다웠다. 네, 여기까지가 시인 송재학 선생님의 삼국유사 추천사였어요. 저도 경주 여행에 앞서서 삼국유사 읽고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삼국유사 읽고 또 읽고 품고 그리고 경주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삼국유사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책 속에 나오는 교과서 안에 언급된 시험에 나오는 그런 삼국유사로만 만났었지 이 책을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잘 못했거든요. 삼국유사의 재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재발견은 제가 사서 읽어내는 일일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내고 싶고 누군가 우리 그 독서하는 모임, 책 모임에서 같이 한번 삼국유사를 읽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는 잘 안 읽게 절대 읽기 쉽지 않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손이 가지 않는 너무나 그 현대서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책일 것 같아서 저희 그 책 읽기 멤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볼까 보아야겠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인이 아닌 한 문화 콘텐츠 교수님의 이 삼국유사 추천사 예찬사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과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이분은 국문학 전공하셨고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고은기 선생님의 글로 다시 삼국유사 만나볼게요. 삼국유사 우리 생애의 미천이라는 부제목을 붙이셨군요. 초등학교 학생 때 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김부식과 일연을 연결하는 시험 문제를 늘 틀리곤 했다. 그것을 어떻게 헛갈릴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 말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일연의 삼국유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저도 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어찌 극복했다 했더니 사는 또 가로막고 있었다. 삼국사기의 사는 역사할 때 그 사이고 삼국유사의 사는 우리가 대소사라고 할 때 그 사자라는 사실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틀리는 문제였다. 책과 저자의 이름을 연결짓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난해한 문제이긴 했다. 이즈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극복 시간이 나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사실은 삼국유사를 이해해 들어가는 중요한 단서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논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둘의 분명한 차이가 역사의 사와 대소사의 사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려 초부터 이 시기 지식인들은 우리의 고대사를 정리하는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는 문자 생활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고려의 지식인에 이르러서야 이 표기 수단은 자유자재로 구사되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 이상 한문은 낯선 문자가 아니었다. 문자에 대한 자신감, 이는 저술을 간발시키는 촉진제이다. 첫 번째 저술은 역사서로 정해졌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문이라는 문자 수단의 이입은 그 문화를 송두리째 가지고 들어왔다.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져 하나의 전범을 이루고 있었던 사마천의 사기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름마저 거기에 기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1145년 인종 23년의 일이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고려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귀족들의 차별에 불만을 품은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무인들의 집권은 단순히 집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주었다. 도저히 일어나리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 무인 정권 이후 고려는 전반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분위기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대표되는 고려 전기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은 4대로 요약된다. 중국의 문화 자체에 압도당해 있던 사회에서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념의 틀은 우리에게서 다시 만들어져야 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송나라의 멸망과 원나라의 성립이었다. 중국 민족의 자존심을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보려던 고려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늘처럼 알았던 중국도 변방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다. 세계관의 변화는 곧 역사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해석했던 삼국사기의 역사 기술은 이쯤 와서 힘을 잃는 것이다. 삼국유사는 여기에서 탄생의 배경을 잡았다. 1206년에 태어나 13세기를 온전히 살다 간 이련은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시대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가 승려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선비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주는 데 반해 승려들은 처음부터 중국 중심에 서 있지 않았으므로 보다 빨리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 말부터 유입된 선종은 사고의 혁신을 불교 안에서 먼저 이루어 그런 이후 사회로 퍼져나갔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의 변화를 놓고 볼 때 이련이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단군 조선을 실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같은 시기의 지식인 이승휴가 그의 책 제왕운기에 같은 내용을 실었고 이보다 조금 앞서 이규보가
동명왕의 사적을 발굴하여 서사시로 그렸던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삼국유사는 이 시기에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일련의 작업 속에, 시대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분량으로 치면 그다지 대단한 책이 아니다. 삼국사기에 비해서도 대략 4분의 1 정도이다. 더욱이 일련의 생애를 정하는 비문의 저술 목록에는 들어있지도 않고 어떤 성격의 책인가를 규정짓기도 무척 모호하다. 그런데도 우리 후대가 이 책을 주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삼국유사는 모두 9개의 주제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다시 크게 셋으로 의미 구분되는데, 첫째, 연대기로서 왕력, 그리고 둘째, 삼국의 역사를 다룬 기이, 셋째는 불교 문화사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흥법, 이하 기타 편목들이다. 이렇듯 이 책은 체제의 성격상 역사서와 불교서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2가지 책을 들라 한다면, 먼저는 삼국사기요, 다음은 승전이다. 그가 삼국사기를 의식하고 있음은 특히 기2 편에서 두루 드러나는데, 삼국의 고대사를 보여주는 데에 삼국사기가 지닌 강점과 맹점을 누구보다 이련 자신 깊이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것이 13세기 지식인으로서의 이련의 입장이었다. 그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편찬되었던 승전과 유사한 형식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역사서와 불교 문화서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불교 사학계의 석학 민영규 선생은 삼국유사를 일러 삼국시기 고대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 점에서 삼국사기도 뒤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국유사, 사기가 아닌 유사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치 방금 캐낸 채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는 사대주의라는 방부제를 잔뜩 친 그런 사대주의의 통조림이라면, 우리는 이 채소 삼국유사로 우리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삼국유사라는 자본을 미천 삼아 내 생애를 꾸려온 사람이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생애와 모두의 삶에 제공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아직 요리를 만들어내는 중이요. 아주 초반이어가지고 삼국유사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서 읽어드린 텍스트 말고 이 뒷부분에 읽어드린 이 삼국유사 추천사는 고운기 선생님의 글이었어요. 이 고운기 선생님은 소개드렸듯이 국문학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분의 언급처럼 삼국유사를 자본으로 생을 펼치셨네요. 연구서로 편찬하신 연구서로 이련과 삼국유사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이련을 묻는다.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등이 있어요.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이 텍스트는 너무 놀라운데요. 글쓰기 감각을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배워와야 할 만큼 그 유사의
유사에 삼국 유사에 실린 글이 화려하고 전달력이 좋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 유사가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이라네요. 또 동제목으로 고은기 선생님이 책도 내셨었고요. 삼국 유사라는 자본을 미천 삼아 내 생애를 꾸려왔고, 그리고 그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이라면 누구나 이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생애, 모두의 삶에 제공될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런 소중함, 이런 것들이 각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도 더 많은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함께 펼쳐볼 좋은 텍스트가 삼국유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꼭 원책을 삼국유사 풀 버전을 읽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이 감동과 이렇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